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도 관련된 비트코인 소식과 그리고 더불어 이번에 가장 핫한 또 코인 유튜버 관련 이슈 업데이트 내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이 21년 4월 대비 같은 수준으로 200억 달러에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총량이 늘어나야 앞으로 내 코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의 자금이 코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금액에 있는 양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재정비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상당량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왜냐, 환전 시스템을 지금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아직도 좀 적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과에 있는 결탁되어져 있는 대부분 거래소가 중소형 기반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 그러면 대형을 뚫어주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해당의 정부에서 그걸 어느 정도 막고 있다는 거. 이런 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조금은 일단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좀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나라에서 좀 시드가 들어와야 되는 좀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전쟁, 또 물가 대비, 그리고 지금의 시스템에 따른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나올 수 있으니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번 달 1억 달러 해당되는 35,000 비트코인 거래소에 입금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을 좀 본다라고 하면 거래소 잔고 추이가 좀 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한 188만 개 언더에서 계속 놀다가 요즘에 한 3만 개 정도가 다시 들어왔는데요. 그게 대부분 바이낸스 기반에서 어느 정도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일부 코인베이스 프로 쪽으로도 뭐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냥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보유자는 최근 하락 동안 축적한 대부분 매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단기 차익을 내려고 했던 자들도 이번에 일부 매도를 좀 했다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H금이 최고치로 경신을 했다라는 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라고 해서 글래스 노드에서 분석한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러한 증가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자금의 보안을 보장하는 능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새로운 신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뢰를 아직 얻어주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거라고 하면 못해도 한 10만 개 이상은 들어와야지 좀 정상이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보게 되면 그나마 긍정적인 건 맞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멀었다 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었고요. 99만 4천 명 이상이 1비트코인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대상에 제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립토 시장이 아무리 안 좋고 최악의 상황을 간다라고 해도 유일무이하게 수많은 코인 중에 당연히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는 당연히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알트코인이 다 합쳐졌다라고 해도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겁니다. 그게 가장 후순위 쪽으로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반감기 1년 남았습니다. 드디어 반감기 데이터 정리 본도 글래스 노드에서 내놨던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가총액 1차 반감기 때 470배, 2차 반감기 때 80배, 그리고 3차 16배, 현 반감기 아무래도 2.5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가지 않겠냐. 이게 왜 점차 줄어드냐면 시가총액이 점차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이 배수를 재조정할 필요성은 있겠죠.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에 따른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실현 시가총액 부분을 보게 되면 이때도 424배, 그리고 2차 75배, 3차 17배, 현 반감기 때 2.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초과 보유 주소수를 보게 되면 1차 반감기 때 1333%
가 아니었군요. 133만 3,620% 증가했고요. 2차 반감기 때 780% 증가, 3차 반감기 때 233% 증가, 그리고 현 반감기 때 50% 증가 중,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된 USD 가치를 보게 되면 1차 반감기 때 100억 달러, 2차 반감기 때 6,900억 달러에서 3차 반감기 때 이때는 12조 달러라고 합니다. 현 반감기 때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100조 돌파를 하지 않겠냐. 해시레이트 증가 추이는 보게 되면 이것도 막대하게 아식 시대로 넘어가면서 좀 그래도 효율성이 잘 넘어가고 있는 실적입니다. 1차 때는 CPU에서 GPU로 그 다음에 아식으로 갔고 2차에서는 이제 500% 정도 됐고요. 3차 때는 7000%, 현 반감기 때는 175% 냈다라고 하고요. 거래 수수료도 8만에서 1100만에서 10억에서 대부분 10억 정도 언더로 좀 갈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년이 어느 기준점이냐? 내년 아무래도 4월 마지막 주 거의 끝자락 시점에서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블록당 6.25에서 3.125로 낮아지는 보상 비율이다 보니까 이것도 참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대만에서 전통적인 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제공할 것으로 나왔던 기사가 일부 오류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9월에 발표 예정인 가이드라인은 거래소 고객 자산 분리와 핫 콜드 월렛에 따른 분리 내용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무너진 은행을 보게 되면 시그니처 뱅크, 그리고 실버게이트,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퍼스트 리퍼블릭,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홀더들이 여전히 한 달에 28,000달러 비트코인 코인을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12개월 역사상 가장 큰 세후 잔고의 확장성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야, 고래가 저 정도 돈을 벌었는데 내가 이때까지 반감기 때 이런 퍼센티지를 보니까 아무래도 세후도 좀 욕심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계속 믿고 달리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 금방 뜬 호재라고 해서 5월 중에 벤모라는 암호화폐 전송될 예정에 따른 그런 서비스를 페이팔에서 이제 조만간에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비트 올해 코인베이스에서 시장 점유율 21%에서 37%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지가 여기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소수의 대형 거래소 위주로 편입될 확률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제네시스 구조조정 계획 지속을 위해 채권단가 중지하고 있는데 두 차례 주요 조정 세션이 포함되어 있고 종료 후 계약 조건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해서 이 내용도 좀 유심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8일 이전이라고 했으니 얼마 남지 않았죠. 그 다음에 메사리 리포트에서 테조스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문바이 업그레이드, 스마트 계약, 옵티미즈 롤업과 그리고 JK 롤업 관련 소식, 그리고 TVL이 상당량 증가했다라는 것과 스테이킹 양도 꽤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금이 많이 쌓여져 있지만 저장성 대결에서는 비트코인이 가장 우세다. 전쟁이 터졌을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가장 좋다라고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기도 있습니다. 한 번쯤 본인이 잘 관리만 잘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그 다음으로 이번에 여러분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알트코인 중에 하나 XRP 1분기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판매이익이 3.6억 달러 초과했고요. 소송사건 관련해서 약식 판결이 조만간에 나올 것 같다. 1분기 주요 한 내용을 또 보게 되면요. 온체인 활동 증가 추이가 좀 잘 나와주었다라는 것과 블록체인 간의 새로운 상호 운영 표준 제한과 그리고 유럽, 영국, 아랍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걸 좀 꼬집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빗썸에서 센트럴리티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개발 사업 현황이 확인하기 어려워서 커뮤니티 채널 관리 부재 등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지금 확인 중이라고 해서 유의 종목으로 아마
곧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큰 논란의 여지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1테라 1달러 유지 구조라고 해가지고 지금 검사 쪽에서도 상당히 좀 애매한 두 가지 벽이 있다라고 합니다. 루나같이 테라폼레스 일당이 진짜로 좌지우지하면서 했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냐 이걸 검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과 루나코인이 보유 목적이 오직 이익을 수취했냐 그게 가담이 어느 정도까지 했냐에 따른 형량이 상당히 좀 줄어들 수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코인 유튜버 바코드 매형남 성매매 마약 파티했다 함께 일했던 여성이 폭로를 했다라는 내용 제가 뭐 저번에도 좀 무겁게 그리고 이 크립토 부분에 또 이미지가 상당히 타락할 것을 좀 많이 안타깝다면서 그렇게 또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형남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통화한 음성 파일도 공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통화에서는 캔디를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 몸에서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도파민이 분비돼서 기분이 좋은 거다라면서 회복되는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었다라고 마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또 보면서 여러분들은 알아서 각자 뭐 판단하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코드가 이번에 본인의 채널에서 해명글을 좀 올렸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니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했는데요. 그는 A씨, 즉 본인의 매니저와 거의 비슷한 분이 이번에 2년 전에 함께 여행을 하고 뭐 했는데 약간 코인 10억 원 정도 탈취하고 그걸로 본인에 있는 과거를 협박하기도 했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민사가 될 수 있겠지만 뭐 탈취했으니까 뭐 이게 뭐 갈취죄도 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토탈적인 부분을 하면 아무리 뭐 그냥 그리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너무 많은 정황에 있는 사진과 글과 녹취 이런 부분이 나와서 아무래도 경찰과 검찰이 조사를 좀 해보고 본다라고 쳐도 약간 좀 불리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떠오르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모바일 검사 연관 검색어 1위가 안 걸리는 법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그만큼 이렇게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M2 통화량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요. 경기를 최대한 붕괴되지 않게끔 해야 전 국민들이 행복하게 그나마 좀 일상생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거에 또 역기능으로는 너무 많이 제어가 안 될 정도로 풀었을 때는 정부가 제어 안 되는 지금 범위 코로나가 마지막으로 싼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정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명품만 샀다 뭐 슈퍼카만 샀다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만 돈이 마구잡이로 풀리니까 마약에 있는 가격에 있는 추이도 가볍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 전체 M2 통화량은 여전히 국가가 제어할 수 있는 이렇게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구매할 수 있을 만한 대상량이 있는 접근성이 워낙 좋아지니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거 털면 어마무지하게 걸릴 확률이 매우 높지만 우리 일반 국민은 여기에 대상이 안 되죠. 지금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러하는데 대부분 뭐 정치인들 이런 쪽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커졌다라는 쪽이 그쪽이 범인의 대상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요즘에는 뭐 검수완박이라고 해가지고 검사를 상당히 압박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제가 최신 기사를 보니까 3월 28일 날 나왔던 기사에서도 이거 시행령으로 돌리지 않으면 이런 거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유튜버 분들도 죄를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조사를 받아봐야지 알 것 같은데 조사가 들어가기가 또 쉽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게 주식에 따른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또 묻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수 완박이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조사받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쉽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의 범죄, 사회적 범죄 부분이 너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중림도 마약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사회인가요? 라고 저는 오히려 되짚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한 구독자님이 이런 메시지를 또 남겨주셨는데요. 자, 예스맨님은 초창기 구독했는데 직접 겪어보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던 이유는 이 뒷부분부터는 듣고 싶은 사람들은 또 들어도 되고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제 가족이 너무 많이 저를 힘들게 해서 오히려 저를 여기까지 성장을 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일부 제 가족을 좀 비판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얼추 가스레이팅 플러스 박수홍과의 거의 근사치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거든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지금 보듬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해도 제 연봉이 높다라고 해도 다 무의미한 게 빚 갚고 나서는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저도 차 사고 싶고 좋은 뭐 하고 싶고 뭐 하고 있지만 지금 돈은 있긴 있지만 또 이번에 또 가족사에 있는 또 사건이 있었죠. 그 뒷처리하는데 정신적인 그게 진짜 스트레스가 어마무지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뒷처리에 있는 경험치와 내공은 더 많이 쌓이겠죠. 법적인 부분에 따른 지식도 생기게 되겠고요. 무언가를 읽는 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 따른 삶에 따른 의미가 많이 퇴색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제 가정사에 따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럴 확률은 매우 적다. 뻘짓거리 할 확률이 매우 적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돈을 많이 벌면요.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만나봤던 주식에서 성공했던 사람, 코인했던 주변 지인들 보면 코인은 워낙 이제 그 전에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드가 여기에서도 100억 원 한두 분 정도는 만나보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많이 벌었으니까 집이나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건 맞겠죠. 근데 주식 쪽이나 코인 트레이딩 쪽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대상자는 아직 코인 트레이딩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있긴 있지만 좀 믿기에는 어렵다. 왜냐면 조작이 좀 가능해서. 근데 주식에서는 좀 많이 보긴 했습니다. 한 30억 원대까지 한 여러 명을 보긴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있는 툴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의 대형 선물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영상들도 많이 봤거든요. 보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냐면 원래 코인 없었을 때 주식에 이런 단타, 트레이닝 이런 쪽이 매우 인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어차피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추가적인 부수입이 있어야 많은 소비가 있던지 아니면 지금 한 방으로 인해서 정말 어마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성공했던 분들의 있는 생활 습관이나 패턴이나 그 다음에 본인이 했던 그런 매매 그런 습관들이나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진국이거든요. 그때 SNS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겠습니까? 나한테 광고가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레퍼럴 비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000년도 거의 후반대 말고 중반 이전 때 있었던 분들 진정한 실력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과소비를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그 다음날 또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진짜. 근데 지금 해왔던
일부 뭐 주식 유튜버나 코인 유튜버 보면 여러 가지 광고 들어올 수 있는 부수입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돈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진짜로 트레이닝으로만 먹고 사는 부분으로 비춰진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소비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유형이 왜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냐면 그분들은 진짜 그거 아니면 하루하루에 있는 걸 계속 전쟁터에서 수입을 꾸준하게 내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시장에 있는 최적화된 모델링을 여러분들이 꿈꾸면서 그걸 영상으로 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요즘은 많이 퇴색돼서 거의 없거나 아니면 필드에서 거의 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노출 안 되는 쪽에서 많이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적당히 내려두면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좀 배워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왜냐면 진짜로 트레이닝으로 그렇게 먹고 살려고 한다고 하면 소비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고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내가 무언가를 지탱할 수가 있다고 하면 트레이딩에 따른 그런 거는 진실적으로 베팅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코인 레퍼럴 비용 뒤에서 받쳐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보이지 않는 후원자와 파트너십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그 돈 없어도 그걸 메꿔주면서 카지노 형태로 이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같이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그런 패턴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있는 그 진짜 올바른 교육 형태로 가는 방향들보다 그냥 카지노 형태로 가는 방향이 훨씬 더 짙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별로 좋지 않겠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한다라고 하면 자기한테 이로운 부분만 딱 냉철하게 교육을 좀 빨아들인 다음에 알아서 어느 정도 자습도 좀 해보고 알아서 그 패턴을 연구하고 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시장은 지금에서 독학으로 어느 정도는 좀 카피라이팅 하되 독학으로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누군가에 있는 스승을 찾는 대비보다는 계속 독학해가지고 본인 길을 알아서 가는 게 전 바람직하다. 특히나 트레이닝 진짜 트레이닝으로 차트 트레이닝으로만 먹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이 진짜 어렵기 때문이죠. 직업을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설프게 직업하면 영업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돈이 나옵니까? 영업을 잘 뛰어야지 돈이 나오잖아요. 인센티브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걸 직업이라고 하면 가볍게 하는 사람과 진짜 진지하게 들어오는 사람하고 당연히 레벨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근데 지금에 있는 이 대부분 나는 진지하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스폰서가 너무 많이 껴져 있으면 이 사람이 진지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